그다음에 일부 세미나, 그리고 내가 했던 자금이랑 했던 세미나들 이런 건 다 일로 와. 아예 두 분이 하시는 세미나는 다 이쪽으로 이동. 2주 만에 선생님 결정해 좀 봐주세요. 2주 만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2주 만에 이런 일이 생겼다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백수로 산다 제32회 중년백수 독립공간 사이제 염탐기 시작합니다. 중산적 언덕의 나무. 그림에 이 엽서에 의미가 있단다. 미니 갤러리. 미니 갤러리. 백수로 산다 최초 중년백수 선생님들께서 출연하셨습니다. 와! 남산강학원과 가미당에서 공부하시던 지산씨 그리고 장금쌤께서 몇 달 전 독립공간을 꾸리셨는데요. 청년백수인 저희가 이곳이 어떤 곳인지 염탐하러 나섰습니다. 한번 따라가 보실래예? 오! 자, 이제 올라가 봅시다. 오, 여기는 공부방인가 보네요. 풍산점? 방 이름이 독특한데요. 이 공간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막 새로운 공간에 적응하는 중이신 선생님들께 저희가 카메라를 막 들이밀어 보았습니다. 부담이 안 돼? 선생님 이 방 이름 왜 풍산점인가요? 공부방은 왜 이름을 풍산점이라고 했냐면 제가 그 우리 토요 주역 그 시간에 제가 이제 점치는 법을 배우면서 괴를 뽑았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질문을 하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나 한 것이 제가 사이제를 그때 막 열었을 때 그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사이제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여기서 어떻게 사이제를 읽어 나가야 될지 이걸 물었습니다. 그랬는데 나온 주역 괴가 풍산점이었어요. 그 괴사가 여귀길 리정이에요. 여자가 시집가는 것이 길하다. 그래서 올바름을 굳게 지키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풍산점은 한 번 뭐 단계를 막 뛰어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 단계를 잘 밟아서 올라가는 것을 풍산점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건너뛰지 않으려고 하는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풍산점괘라서 저희 공부방을 하나하나 단계를 잘 밟자. 그리고 사이제도 하나하나 그 과정 하나를 충실하게 잘 밟자.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방 이름은 풍산점이라고 했습니다. 오! 또 외웠니? 왜 방? 선생님 여기 세미나 방 이름이 왜 지산겸이에요? 왜 나한테 물어보니? 지산 씨에게 물어봐야지. 지산 씨? 도산 씨한테 물어봐야 되지만 내가 얘기를 해주마. 일단 이 지산 겸계가 64개 중에서 사실은 이 6효가 이 6효 네가 주역을 아니 근데? 장금쌤 수업 1시간 들었어요. 아 그래? 이게 하나 효마다 이제 뜻이 있는데 어쨌든 이 6효가 다 가장 그 64개 중에서 그 흉한 효사가 없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 다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서 이게 또 위에가 땅이고 밑에가 이제 산을 품고 있어서 그러니까 산 같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러니까 뭔가를 포용하면서 그 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라는 뜻으로 아마 여기를 겸방으로 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이제 그 공부의 태도를 갖고 싶은 그런 또 계기도 해서 나는 저 전방에서 공부하지 않고 요즘 겸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지금 겸손한 좀 태도를 배우려고 생각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안녕. 난 자야겠다. 풍산점과 지산겸 선생님들은 공부방 이름도 막 짓지 않으시는군요.
역시 중년백수이십니다. 방의 이름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 공간이 더욱 새롭게 느껴지는데요. 처음 들어올 때부터 눈에 띄었던 이 까마귀. 이 까마귀의 정체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선생님, 사이제 간판에는 까마귀는 뭔가요? 사이제가 지혜의 산실이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이 뭐가 있을까 찾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네르바의 부엉이, 그러니까 왜 지혜를 상징하는 신조잖아요. 그래서 부엉이를 하려고 했는데 고쌤께서 저희가 부엉이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부엉이를 하지 말고 까마귀를 하여라. 이 까마귀가 티벳에서는 그 죽은 자의 이 영혼을 하늘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영매 역할을 해주는 새예요. 우리가 왜 그 인간의 이 길과 이 하늘의 길을 사실은 연결해주는 게 까마귀다. 그래서 까마귀를 굉장히 신령스러운 새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사이제가 이 지혜와 더불어 영성을 추구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까마귀로 이 저희의 그 사이제 로고로 지금 이렇게 그림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거기 잘라라. 말 이상하구나. 이 까마귀를 저희 로고로 삼고 있습니다. 지혜와 영성의 산실 사이제. 이곳의 공부를 응원합니다. 여기서 잠깐 깜짝 퀴즈. 사이제 간판에 써져 있는 글씨는 총 8글자입니다. 이 8글자는 무엇일까요?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는 분들을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아니 그런데 잠깐. 그렇다면 여기서는 도대체 어떤 공부가 열리고 있는 걸까요?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에콜로지 세미나에서는 장자와 현대 과학을 같이 읽으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장자와 현대 과학이라는 이렇게 다른 분야를 함께 같이 공부하시면서 읽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부터 그냥 이렇게 고전 공부를 하면서 그 현대 과학 쪽으로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워낙 정화 스님 강의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불교와 내과학 혹은 불교와 이제 물리학 이렇게 해가지고 현대 과학과 불교를 비교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들을 때마다 불교가 더 잘 이해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늘 생각을 한 게, 그럼 현대과학으로 우리가 고전을 해석해 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냥 고전만 보면 되게 추상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대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현실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과학으로 하면 오히려 우리의 뭔가, 우리의 어떤 마음에 대해서 뭔가 이 현대적인 언어로 그걸 조금 다르게 얘기해 볼 수 있겠다 싶어서 관심을 갖다가 어느 날 장금 선생님이 우리 이 생태학 쪽으로 세미나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좋다. 근데 생태학만 하기에는 나는 조금 그렇고 거기에 장자를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장자와 이 우리가 이제 사실 현대과학, 그러니까 거기에는 생태학도 들어갈 거고 물리학, 뭐 생물학과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연결해서 공부를 해보자 해서 이 세미나가 시작이 됐어요. 궁금한 거는 왜 장자를 떠올리시게 되신 건지, 장자랑 장자가 조금 센 게 특별히 와 닿은 부분이 있는지 그게 궁금한 것 같아요. 장자는 제가 이제 40 중반? 그러니까 40대 중반에 장자라는 책을 이제 다시 읽으면서 그게 사실은 저를 좀 돌아보게 해줬어요. 장자를 읽으면서 그 장자는 사실은 그 책이 자유를 얘기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제도로부터 혹은 뭐 국가주의로부터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우리를 사회화시키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고 어떤 관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지식일 수도 있고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정말 우리 생명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기를
촉구하는 책이다. 저는 그렇게 장자를 읽은 거예요. 그런데 저도 너무 많은 사회화된 욕망들 때문에 그때 40대 중반에 엄청 괴로워하고 있었거든요.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40대 중반까지는 정신을 못 차리고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장자라는 책을 읽으니까 내가 너무 오만하구나. 그리고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 무언가를 자꾸 더 많이 가지려고 굉장한 욕심을 내가 부리고서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내 몸도 마음도 돌아보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걸 어느 순간 장자를 읽으면서 진짜 탁 깨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때부터 장자라는 책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다시 처음부터. 그리고 제가 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부분까지 그때 뭔가 이렇게 좀 실타래가 쫙 풀리듯이 이 장자라는 책 전부가 이렇게 조금 환하게 저한테는 다시 다가오는 그런 경험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장자를 공부하고 있고 장자를 또 계속해서 읽고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자는 이렇게 보니까 또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장자가. 근데 자기의 생명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 생명들과 어떻게 우리가 함께 공존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엄청 고민한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명령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건 존재의 숙명 같은 거라고 장자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생각을 우리한테 던져주고 오늘날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한 철학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반드시 같이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장자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과 장자의 진한 만남 이야기 참 좋네요. 장자와 현대과학을 같이 읽는다니 저도 꼭 한번 공부해보고 싶어지는데요. 선생님, 이런 공부가 열리는 공간인 사이제의 비전을 여쭤봐도 될까요? 사이제는 사실 사이라는 말 자체가 무엇과 무엇의 사이예요. 무엇과 무엇의 사이. 그래서 이것과 저것 사이, 뭐 사람과 사람 사이. 그러니까 이 사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과 저것이 이렇게 마주치는 이 접점에서 생겨나는 어떤 제3의 지대? 이런 의미를 갖는 게 저는 사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 사이제는 제가 이제 사이제에서 공부를 이제 하고 싶다라고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뭐 방금 말한 것처럼 오래된 지혜와 첨단 과학,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 영성과 이 물리 현상의 이 이치가 서로 이렇게 접속할 때 그 사이에서 뭔가 굉장히 새로운 다른 것이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는 아마도 우리의 몸과 마음의 어떤 행로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좀 현대인들이 정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럴 때 그 사이에선 아마 그런 새로운 몸과 마음의 어떤 행로가 찾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 사이라는 이 말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의 비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이제의 사이는 그 사자가 버릴사이기도 해요. 버릴 사자. 그래서 이제 이 버릴사는 사실은 이것과 저것이 이렇게 딱 만나는 그 접점에서는 이것도 버려야 되고 저것도 버려야 돼. 그 이것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저것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 갖고 있는 각각의 자아를 버리지 않고는 우리가 접속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자는 버릴사, 비울 사자. 비워야 사실은 새로운 어떤 생명도 거기서 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 새로운 게 그냥 새롭다가 아니라 진짜 우리 삶을 어떻게 꾸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지혜를 찾아내는 그 지혜의 생성. 그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는 버리지 않고는 만날 수가 없잖아요. 꽉 차면 들어올 게 없잖아요. 그래서 비우기. 그래서 비운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또 비전이에요. 그게 사이제에 담긴 뜻입니다. 저는 공부하고 집에 갈 때 이거 읽고 퇴근을 해요. 읽으면 정말 글이 좋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달라이 라마 발음문.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잠에서 깨어나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행운이다. 나는 귀하고 얻기 어려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다. 오늘 하루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최선을 다해 나를 영적으로 발달시키고 남들에게 나의 마음을 열고 모든 중생을 위해서 해탈을 이루겠다. 나는 남들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가질 것이다. 오늘 화를 내거나 남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할 수 있는 만큼 남을 돕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정말 좋죠? 네. 너무 대답 잘해주시네. 선생님 사이제 간판에는 까마귀는 뭔가요? 우리 사이제가 지혜의 산신이잖아요. 너무 이상하지 않니? 너무 내나까지 지인 사진이야. 지혜의 다시 그냥 재밌게 너무 생각해. 생각해.